근거 있는 방역 정책을 바란다. 이 칼럼은 2022년 2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순천향 대학교 의대 교수인 이은혜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가 시행되었다. 필자는 2021년 4월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쳤으나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접종자로 분류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가을에 독감과 폐렴 백신을 맞지만 필자는 실제로 맞은 기억이 별로 없다. 만나는 환자군의 특성상 접종의 필요성이 없었고 자율 접종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역시 접종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질병청의 주장과 달리 감염 예방 효과나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이 그 당시 경기도 최초의 코로나19 전담 민간병원이었고 접종 신청서에 동의하라는 문자가 여러 번 와서 내키지 않았지만 백신을 맞았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신체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다. 그 후 질병청의 발표 자료를 보면서 코로나19 백신이 감염 예방 및 전파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백신 접종은 자기 자신만을 보호할 뿐 타인에게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 나이가 많지 않고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굳이 백신의 도움이 없어도 코로나19를 이겨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손 위생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다면 감염될 가능성도 낮다. 무엇보다 방역 당국이 끊임없이 확진자 타령을 하고 있지만 지난 2년간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약 1.2%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 국민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 자체가 높지 않다. 그런데도 방역 패스 정책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과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 수도 없고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금지다. 그래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하는 걸까? 1.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덩어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미접종자와 감염자는 동의어가 아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미접종자가 아니라 비접종자가 올바른 용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를 미혼이 아니라 비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혼을 아직 못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 비혼자이듯이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니 비접종자가 맞다.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90%를 넘었으므로 이제 비접종자는 소수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이후 성소수자를 비롯한 각종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며 차별금지법, 평등 및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계속 상정하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코로나19 백신 비접종자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차별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편가르기와 차별은 좌익의 전유물이다. 현 정권은 1차 유행 때 신천지 교인을 마녀 사냥하더니 2차 유행 때는 특정 교회와 애국 시민들을 살인자라고 불렀다. 그 와중에 의사 파업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게 했다. 지금은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편가르게 하고 비접종자를 차별하고 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비접종자는 직장에서 매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모임이나 여가 생활을 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지금은 PCR 검사가 무료이지만 앞으로는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음성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어떤 것은 일주일이고 어떤 것은 이틀이다. 유효기간마저 차별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근 란셋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 완료자와 비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상기도 점막에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양은 차이가 없었다. 즉 타인을 감염시키는 것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가 없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생긴 항체는 혈관 내에만 존재하는데
상기도 점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혈관 내에 항체가 아무리 많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기도 점막에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체내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유입되어야 비로소 작동을 시작한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을 예방하거나 전파가 방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백신 패스를 내세워 비접종자를 차별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그동안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감염 예방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입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백신 비접종자가 접종자를 감염시키고 접종자들이 만들어 놓은 집단 면역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다. 2021년 12월 27일 기준으로 2차 접종 완료자 4,115만 5,260명 중 14만 7,91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이는 11월 말 기준 돌파 감염률 0.14%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같은 날 기준으로 3차 접종 완료자 392만 7,811명 중 2,58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0.36%나 0.07%는 높다고도 할 수도 있고 낮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특징이 무증상 감염인데 접종 완료자 전원이 PCR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돌파 감염률이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파 감염 자체가 문제다. 만약 1차나 2차 유행 때처럼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전수검사를 한다면 돌파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수검수를 하지 않아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코로나19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가 없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은 못 본 척하면서 비접종자가 감염되어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어이가 없다. 게다가 최근 국민대 2호선 교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질병관리청은 미접종자로부터의 감염과 접종자로부터의 감염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비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서 코로나19를 더 많이 전파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접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차별하고 있다. 설령 비접종자가 접종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더라도 접종자는 이미 항체가 생겨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따라서 질병청의 백신 패스 정책은 사실상 코로나19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중증 및 사망 감소 효과는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접종자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집단 면역의 탑을 비접종자들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접종자 중 일부는 비접종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회보험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실비보험 같은 민간보험은 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강제 적용되므로 누구에게는 보험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 식으로 가입자를 선택할 수 없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된 비접종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면 흡연자인 폐암 환자나 술을 많이 마셔서 간경화나 간암이 생긴 환자도 모두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은 국민을 건강보험에서 배제하라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다. 방역 패스 정책은 강제적인 백신 평등 시도다. 그리고 방역 패스가 아니라 백신 패스가 올바른 용어다. 방역 패스는 의도적으로 만든 프레임이자 용어 전술이다. 방역 패스라고 하면 마치 백신이 방역 효과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은 감염 예방이나 전파 방지 효과는 없고 단지 스스로를 중증으로부터 보호할 뿐이다. 그러므로 백신의 중증 및 사망 감소 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리려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집중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명률이 극히 낮은 소아, 청년, 청소년에게 80세 이상 노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 중이다.
방역 당국이 처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는 2회 접종이 완료라고 하더니 이제는 3번을 맞아야 완료고 2회 접종은 미접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는 3개월마다 맞으라고 한다. 추가 접종이나 3개월마다 접종은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백신 패스 정책을 통해서 3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강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것은 방역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실험용 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하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현 정권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란 법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행정부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법치의 개념을 오용하며 법에 의한 통치 내지는 법을 통한 지배를 꾀하고 있다. 백신 패스 정책은 정치 방역의 단계를 넘어선 공안 방역이다. 그 다음은 전면적인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 백신 패스 정책에 숨어있는 중국 공산당 사상. 필자는 백신 패스 정책에서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읽어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모든 인간을 크게 인민과 적인으로 구분하는데 인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이지만 적인은 공민의 자격을 박탈당한 일종의 비인간이다. 추가 접종 완료자는 인민이지만 비접종자는 적인이다. 즉, 비접종자는 인간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에 의하면 인민과 적인 사이의 모순은 적대적 모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인을 억압하고 굴복시켜야 한다. 그들의 언론의 자유와 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여행의 자유는 인민에게만 허용되고 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과 모택동이 생각하는 참된 민주다. 즉, 참된 민주는 계급의식을 자각한 인민 대중이 자발적으로 중공지도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고 방역 당국의 확진자 타령에 세뇌되어 그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과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것이다. 그러나 그따위 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가 아니다. 6.25를 치러낸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 그 뜨거웠던 87년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넥타이 부대가 원했던 민주는 그따위 민주가 결코 아니었다. 필자가 예상하는 백신 패스의 확장 버전은 접종 완료자에게만 선거권을 허락하는 것이다. 즉, 3차 및 4차 접종을 거부한 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핑계로 온라인 투표만 허용할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백신 패스는 잘못된 정책이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말살하고 기본권을 억압하는 백신 패스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백신 패스 철회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정권 교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학생들에 대한 백신 패스 철회를 외치지 않는 교육감 후보는 출마 자격이 없다. 백신 패스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민의를 대표한다고 떠드는 그 입을 다물라. 차기 정부는 방역 정책을 세울 때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기 바란다. 방역 정책에서 정치를 배제하기 바란다. 정권 유지나 연장을 위한 정치 방역이나 전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공안 방역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올바른 방역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바란다.